아까 악기로서 피아노를 얘기하면서 플레이드 피아노에서 이게 더가 필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P를 다운 분의 일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고 플레이 이때 이도 같은 거고 이 L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마라든가 뭐 이렇게 스페인이나 교계통에서는 이게 L이 발음이 예컨대 there's sign you 할 때 LL 쪽에서도 이게 이가 그러니까 이의 일종인 이로 안공 이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이 계통인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맞춰주는데 플라이드 피아노로 했어요. 근데 피아노가 원래는 음악용으로서 여리게 약하게 그죠? 손으로 야야야야야 둥땅둥땅 하는 사물놀이가 아니라 사라라라 하라고 해서 피아노라고 악기 이름 줄게요. 자, 근데 피아노가 보면 부사로서, 이건 명사로서 목적어인데, 부사로서 여리게라는 세게 반대, 아까 같은, 이거 센 거부터 합시다. 그래서 포르테. 그때 아까 포르테가 일반적으로 장점이라는 뜻을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발음이 같을까요? 이거와 이건 발음이 같을까요? 갑자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거 발음이 같죠? 아닙니다. 피아노는 완전히 영어가 돼서 쓰는 그러한 명사라는 거죠. 이거 발음 어떻게 하죠? No. 그 영어는 참 재밌는 게 끝에 no 이렇게 못 끝내요. 기도, 그다음에 sono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이렇게 오, 에 끝날 때 이게 또 포르테 이게 못 끝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발음하면 이거 안 되고 이가 따라줘야 됩니다. 뭔가 모음이 와서 이중모음으로 쳐요. 그러니까 이건 모라값이 없는 건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안젤리나가 맡은가 뭐 그런 대학 있어요. 연세, 유니버시티 할 때 이걸 갖다 우리말하면 연세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얘기하면 연세 이럽니다. say 말하다가 이제 독일어 자겐에서 와서 이제 say인데 이것도 그냥 이게 지금 이 같은 거거든요. say 끝에 어떤 단어가 근데 초성 그다음에 중성 그다음에 종성이 올 때 종성이 없으면 대신 여기 들어갈 색 같은 단어 있죠. 그럼 초중성에서 자음 대신이라도 모음을 넣어줘라. 이 모음과 자음이 여러분 끝에 가서는 통합돼서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랍어 같은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음 레터를 갖다가 공부할 때, 하나는 자음 칸소넌트라고 하나는 바우얼, 모음이라고 해놨죠. 바우얼과 칸소넌트. 써는 소리고, 합쳐서 나는 소리가 해서 칸소넌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음은 혼자로는 기억 못해요. 이거는 우리말로 이제, 한자로는 모음이라고 그러고, 이건 자음이라고 그러고, 우리 순우리말로는 세종식 표현을 하면 되죠. 무민정식 하면 이건 뭐라고 그러죠? 무슨 소리? 닷소리라고 그러고 닿는다 할 때 닷소리. 혼자는 안 되고 뭔가 좀 모음이 와 닿아져야 된다. 이건 홀로도 돼. 그래서 이게 자식은 혼자 나올 수는 없지만 엄마는 혼자 할 수도 있죠. 지금 헐소리고 닷소리가 되죠. 그래서 닷소리와 헐소리가 갈라지는 거, 자음과 갈라지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아랍어에서 오듯이 하루프라고 해서 이 손사운드, 레터 사운드를 갖다 그냥 걔네들은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그것이 언어의 원초죠. 그래서 이것이 이때 끝에 나오는 이가 좀 이상해 보여도 이것은 이 자음 개혁으로서 이걸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모음으로 끝나는 것은 영어도 이상하다. 그래서 길게 해도 잘 안 하고 그냥 단어 골라서 A 그 다음에 O 그죠? 그래서 이거 할 때 이제 우를 표시하게 쓰지만 이런 말은 안 되고 보우도 안 되고 보우 발음이 보우도 되고 바우도 되죠.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게 뒤에 따라줘준다. 이게 원래 반모음과 반자음이에요. 자음이 꼭 와줘야 된다. 하다못해 이제 이 같은 계통인 버그는 뭐죠? 뜻은 다르지만 버그 자모자 그래서 이게 늪 같은 거 진창 늪 같은 거 이거는 정상적인 단어 구조고 소중정이 이거는 약간 비정상적이지만 이거같이 끝에 모음만 썼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알죠. 여러분 이제 반사 발음할 때
is a case, a different case, a case죠. F 같으면, 원래 이게 A가 원에서 왔으니까, 독일처럼 아인슈타인처럼 아인에서 왔으니까, 독일은 아인 자체가 N으로 끝나서 이게 관사도 되고 수사도 되죠. 원인을 수사해서 연결했는데, 이거는 다 떨어지고 A만 나왔어. 왜? 뒤에 자음이 오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모음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AF로 안 되죠? 벌써 모음이 충돌하니까.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한다고? 요거는, 발음 기호. 발음 기호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가 되죠? A case. 그냥 a case. 보통 힘이 없으니까, 힘없이 말하는 걸 치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렇다고 안 쓰면 안 돼요. 가장 표시해줘야 되니까. A case. A different case. 이렇게. 그다음 요거는 약한 기능이니까 역시 이런 걸 전치사가서 기능으로 하는데 네, 하면 되겠네요. 근데 영어 시간에 네이티브 선생님들이 보통 설명할 때 this is unnatural 하고 강조하고 말하는데 this is a case 맞지? A 라고 딱 여기다 액센트를 불 때는 A 발음이었다. 그럼 이거 A의 N이니까 이것도 A 아니에요. A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이거는 A case 맞죠? 이거는 언애풀 강정 어는 어가 몸이 죽은 소리 힘 빠진 몸이 힘으로 오면 어떻게 된다고? 애애풀 이렇게 됩니다. 애애풀 요 앞에 자음은 손이든 비든 이거 없다 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초성 그러니까 공모라 이쪽에 공장문이죠. 초성 중성에서 이게 있으니까 그냥 요거 한 모라거든요. 애 자음 근데 이거는 에 하려니까 에 다음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 길게 해서 A 그때 했던 지난번에 했던 세모라 해보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A different case. 그래서 A 이라고 읽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알파벳으로 A, B, C 할 때 A네. A. 그래서 A. 이거는 N. 그러니까 제대로 발음할 때는 N이나 A가 되더라. 요 원리는 요거 때문에 그냥 A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A. 요건 반모음, 요거는 장모음이라고 그럴 때 장모 뒤에 받쳐서 읽는 것이 이 받침 역할을 준다. 그게 대원이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분석적인 시각을 갖고서 보시면 발음 자체도 다 원리로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치고 이때도 그러면 여기도 이런 고유명사는 딱딱 세게 때려줘야 되니까 연세 하면 안 되고 연세이 하고 어떤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연세이. 자, 그러면 이거 됐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피아노 할 때 요거는 P에 액센트가 없죠? 이게 만약에 액센트가 여기 있으면 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거는 피아노에서 이때는 하나 둘 셋 세모라도 시키는군요. 그래서 피아노 맞죠? 이게 악기로서의 피아노가 됩니다. 피아노. 그러면 음악 시간에 여러 개 포르트처럼 이거에 반대에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피아노가요? 자, 이게 이탈리아 말이죠? 이탈리아 말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해요? 에라 이거요? 아니죠. 아라고 했습니다. 이걸 갖다 이탈리아 말은 이런 데서 액센트가 없고 라틴 불어 이탈리아는 액센트가 두드러도 약하게 귀해됩니다. 야, 단어 앞에들이니까 아니고 됐으니까 이렇게 쓰는 야, 이게 피를 뿌뿌 하는 거는 로망스 계통 발음이죠? 그래서 파리가 아니라 빠리 하는 거예요. 빠리. 피아노. 그래서 이거는 발음이 피아노. 그래서 이걸 원래 본토 발음 조수미가 아닌 나라의 발음. 그래서 피아노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피아노하고 발음이 틀립니다. 이거 참 용어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하고 그거하고 벌써 발음도 걸리죠. 꼭 구별해주는 지정관사가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피아노 됐고, 포테 세긴데, 포트는 힘이 센 거니까 스트롱이니까. 그런데 뭐의 장점? 내가 명사를 쓴다 합시다. for까지는 이해가요. for 하고 말은 이건 왜냐 끝에 가는 이는 발음 없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니면 발음해주면 어떻게 돼? 꼭 이렇게 이중음을 해줘야 된다. forte냐 forte냐 이때는 뭐 한다고? 이탈리아 본토 발음에서 하니까 이건 반드시 forte입니다. forte 피아노 forte 피아노 근데 forte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장점이랄 땐 스트렝스의 뜻으로 스트렝스는 쓰기가 좀 어려운 게 스트렝스 원스 스트렝스하고 스트롱의 추상명사인데 추상명사를 장점으로 쓰면 보통명사가 되니까 카운터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렝스라고는 잘 안 하고 스트렝스 앤 위클 합성을 해서 이렇게 주로 복수를 씁니다.
이렇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말하면 for to도 될 것 같고 for day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됩니다. 차이는 for 라고 발음하는 것은 미국식 실용주. 이거 문과도 없는 건데 뭐 발음해. 영국 사람들은 유럽식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 그럼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척하고 좀 이렇게 현학적으로 말할 때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줍니다. for day 그러면 좀 뭔가 있어 보여요. 소떼이 요리 같은 거 소떼이라는 게 있죠. 지지고 꺼는 거 그때 다 끝에 이렇게 몸이 맞는 거죠. 그래서 포트와 다섯인데 어쨌든 포트는 기용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힘으로 구축해 놓은 존재 성입니다. 성 쌓을 때가 제일 골치 아픈 거죠. 백성전쟁에서 힘있게 지켜야 되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당하면 무너지니까. 포트가 성인들이 성령으로 전쟁할 때 쓴 말이죠. 그래서 전쟁할 때 병력을 뭐라고 해요? 미리터리 포스라고 해서 포스라고. 그러니까 힘일 때는 유지만 유로서 못 쓰는 거지만 힘을 발휘하는 그 존재들 군대라고 하죠. 병력 군대. 이걸 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갖다가 암이라고 하면 이게 육군만 갈 수 있었어요. 암이 무장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armed forces에서 주로 보고, the armed forces, 저식이 원칙인데 빼는 사람은 많지만, 이거는 왜 그러죠?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보통 군대는 기본적으로 육군이죠. 이건 뭐라 그래요? BTS 아니에요? 아미. 그 다음에, 이게 있은 다음에, 바다를 진출하면서 출세한 나라가,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스페인, 그리고 무적 함대를 격한 엘리자베스의 영국, 해군입니다. 그래서 네이비, 집합적인, 그래서 네이비가 되고, 그 다음에 현대전, 1차 대전 이후로는 뭐가 나타나죠? 야, 반드시 땅하고 바다에서는 싸우냐? 하늘에서 좀 띄우자. 처음에 정찰 목표를 하다가, 나중에 하늘에서 공중전, 독파이트가 오는데, 그런 걸 또 뭐죠? 무슨 부자고요? 이거는 원래 전통적인 단어 없으니까 부자고, 에어포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도 원래 음식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에어포스. 자, 그래서 병력 우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가 이제 병력, 그리고 포스가, 이 기본 경우는 군대 개념으로서 싸울 때, 파이터 모양이 비슷하죠. 그럼, 파이트, 할 때, 싸우는 그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싸우는, 요새가 되는데, 자, 전쟁 이야기의 기본은 트로이 전쟁이라고 했어요. 트로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의 터키, 끄트머리, 오늘날 터키 끄트머리는 트로이라는 아주 건성하던 나라의 싸움인데, 이게 디스토리 됐다고 그러죠. 자, 이 연합군, 그리스 연합군이 10년 동안 공격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 목마를 내서서 이겼다, 이렇게 엉칠 같은 전설을 남기고 있는데, 이때, 그리스 연합군의 주인공은 뭐죠? 이거로? 아킬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가, 여기서 이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장군인데, 이 사람의 딱 하나의 약점은 뭐죠? 아킬레스 힐, 발뒤축이, 그죠? 발뒤축이 엄마가 1차 뒤처리 잘못해갖고, 뒤쪽을 밑에 나가고, 파리스가 활로 팍 꽂아갖고, 죽었다! 정말 뭐 그런 식의 서로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쪽에 부대의 용장은 관우하고 장비를 합치고 있다. 아킬레스고, 이쪽에 그러면, 트로이 쪽에 주인공이 뭡니까? 유명한 주인공? 헥토라고 들었습니다. 헥토. 근데 영어식 발음은 헥터가 되죠, 헥터. 이 헥터가 결국은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은 끌려서 아킬레스는 당해서 죽은 다음에 지지 끌려다니고 아버지가 와서 시체라도 좀, 돌려주시오 해갖고 이제 장례에 대한 그러한,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서, 전반적인 작전은 뭐냐? 그리스는 포위망을 뚫으려고 별로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오디세이의 목마 작전을 이기긴 했지만, 그 전에, 아킬레스가 헥토와 싸우는 것이 백미인데, 이때 돌아서 막 공격을 하고 볼 때, 보통 이 사람들은 전략이 꼭꼭 숨어갖고, 야, 절대 문 안 열어져갖고, 딱 이렇게 수국적 시키고 막고 있죠? 그럴 때, 야, 이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창피하게 눌러서 방어하냐, 그 신앙이 떠서 못하냐, 궁금해서, 나가서 싸우자 하고, 밖에 나오는 것이 바로 유명한,
effort의 기원입니다. effort, 이건 x라는 접도는, 이런 접도들은 뒤에 나온 자음의 동화돼요. 그래서 x가 이래서 effort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포트 밖으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애를 쓴 겁니다. 결국 그러다 빅스 조금 많지만 그와 같이 남들이 잘 못한 일을 힘겹게 하는 걸 영어에서는 effort라는 단어로, 국어용어에서는 effort라는 단어로 쓰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이 해서 이게 effort, 그래서 이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런 노력은 하나하나 가치가 있는 걸로 써서 카운터 써서 make an effort 쓴 건데, 이걸 강조해서 make every effort. every가 everybody 어쩌고 할 때 그냥 쉬운 every가 아니라 이게 관용적으로 쓰는 every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There's every 그런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 That you have to master this point first. 이거부터 먼저 익혀야 될 그 이유가 얼마든지 있는 거야. 할 이유가 얼마든지가 ever입니다. 그 얼마든지를 영작할 때 명사 앞에서는 ever이고, you can always ask me.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이트를 개설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뭐 막히거나 깎아갈 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You can always ask me. Ask me your questions online. 그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합시다. 얼마든지. 거의 무리로, 프리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패션을 can 하면, 보통은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돼야 하고, 역발상으로 할 때, always 씁니다. 이때, all이 바로 every의 동료죠. 스윙텐트죠. 그러니까 이때는 every가 안 들어가고, 이때는 all을 잘 안 쓰고, all 쓰는 경우는 고급 용어니까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가렸어야 합니다. all과 every 비슷해도 가렸어가 처음에는 까여워요. 어쨌든 every reason, every effort, every 쓰는 거 갖다가 일단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부터 이제 최대 복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하나 최대 복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가정해야 될 바탕이 있습니다. 뭐도 있습니까? 자, 영어는 발음이 비슷한 거. 유유상종 아시죠? 비슷한 유자. 종류할 때 유입니다. 분류할 때 유자죠. 유유, 그 다음에 종. 그래서 따르종자. 그러니까 서로라고 진짜 서로 따른다. 비슷한 존재끼리 서로 따른다. 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는 이제 동물용어. 영어는 이게 별로 이렇게 언어력이 추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반그리스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원래부터 이게 추상적인 걸 많이 따져갖고 수학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는데, 영어는 거의 동물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동물농장, 동물농장 지금 애니멀 파임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조지 오웰. 그래서 조지 도웰이라는 관용편이 나온 거죠. 자, birds of a feather.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삐삐 flock together. flock다는 거야? together. 끼리끼리 모이는 거네. 나라마다 이 표현 다 있는데 이 패턴 다 틀려요. birds of feather, flock together. 근데 동물농장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하나, 이런 단어 보셨어요? 스탬프라는 단어 아시죠? 스탬프는. 그럼 스탬프는 그런데 이게 스탬피드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동사명사. 스탬피드는 뭐죠? 동물에 대한 거였어요. 이게 스탠드나 스탬프 같은 거는 이게 그 자리에 이제 원래 가만히 있는 게 원칙인데, 이게 움직일 때 와르르 무너지듯이 움직일 때를 스탬피드. 패드가 이제 앞에 들어오는 음축에서 푸드나 배나 같습니다. 그래서 푸트 퀴트의 통해요. 그러니까 발들이 한꺼번에 왕창 모여 움직이는 거. 이런 아프리카 동물농장 세렝게티에서 공원에서 누구때가 막 지나갈 때 정신이 잘 나가죠. 발표 죽어도 몰라. 그러니까 남이 발표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막 지나간 걸 스탬피드라고 해요. 우르르 몰려가는 거. 특히 발표적이 딱 좋은 동물 때가 누구죠? 이런 거. 무슨요? 코끼리 때. 코끼리가 보통 무거우니까 이 손을 갖지만 무슨 발작한다거나 경계하다거나 우르르 나온다. 여기 뛰어들었다가는 그냥 사자고 먹고 그냥 싹 하고 야작 나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는 걸 스탬피드라고 해요. 갑자기 스탬피드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물론 요거는 피드는 나중에 배우는 거지만 스탬프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죠. 아주 중요한 거의 세계화된 단어죠. 그래서 유명한 뭐 찍은 거 도장 찍는 거. 그러면 스탬피드는 뭐냐면
이틀 발개통이니까 우 지나면서 뭐예요? 이제 코끼리 때가 지나고 나고 그러니까 뭘로? 커버? 그게 아니라 무슨 도장을 찍는 거예요? 발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탬피드에는 발도장을 찍는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림상, 영어는 상용 문자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도장을 찍는 건데, 스탬프가 도장을 어떻게 찍느냐? 나 그 여자 만나서 눈도장 찍었지. 그 다음에 꽃다발 주라고 할 때, 자, 이게, 아까 비슷한 것끼리 온다고 했죠? 요걸 하기 전에, 요걸 이제 해드려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비슷한 놈들이니까 similar하고 우리 같은 게 same이에요. 그죠? similar. 하니까, 이거, 아까도 음악 얘기했는데 또 이게 나와요. 톤 하면 이게 소리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목소리일 때만 보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언더톤스라고 그래요. 뒤쪽에서 밑에서 쑥쑥 떠는 거 언더톤스라고 해서 이 톤이 굉장히 이 톤이라는 단어를 다룰 때, 그러니까 when tons of elephants are passing over certain area, we say they are stampeding. 어떤 코끼리 떼 따위가 우 지나갈 때 스탬피드 한다고 해서 지금 도장 찍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더톤. 그러니까 언더톤스 비슷한 말이 언더커런트라는 말도 있고, 커런트가 이제 물살 같은 겁니다. 전류할 때 류자가 흐를 류자. 그래서 그래서 저변에 깔린 소리는 주장이죠. 흐름 이런 게 웅성거리고 이런 소리를 갖다가 여기 쓰는데, 톤스란 단어를 익힐 때 꼭 익혀야 될 것이, 이게 톤스가 톤에 물론 복수입니다. 톤도 되고 했어요. 반드시 이 가산이에요. 그러면 이걸 약간 위치를 바꿔볼까요? 위치 바꾸는 걸 이렇게 자꾸 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때 했던 거? 자리 바꾸면 하는 거? 로디오라고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이게 로디오를 딱 걸면 어떻게 되죠? 노트. 노트 하니까 우리 노트 하는 것도 노트지만 오늘 음악 얘기가 나오는 게 소리에 대한 거니까 음악에서 노트는 뭐죠? 음정. 그죠? 음정, 도레미파, 높이를 결정하는 걸 노트라고 합니다. 하이 노트 하면 노트 음정. 그래서 그러면 노트, 이것도 소리고 이거 소리인데 차이가 뭐냐? 이거 설명하려면 좀 애매해. 자, 그래서 이거는 구별하는 것이 즉 로디오를 걸어서 이렇게 두 단어가 같은 데인데 의미가 틀리더라. 좀 이따 말씀드리고, similar tones가 비슷한, 이거나 similar 하잖아요, 그죠? similar tones. 이거 노트 또 소리겠네. tones. 그 다음에 이것을 apply가 동사인데, 이건 단어 끝에만 나오니까 applied나 applying에서 이렇게 쓰고, applied.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신청하다라는 자동사 쓰지만 보통은 타동사로 적용하다, 응용하다. 그러니까 적용, 응용. 법을 주어할 때는 the law applies to this case. 그 법은 이번 경우에도, 이번 건에도 해당된다 할 때, 해당돼서 적용될 때 apply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요게 apply가 지금 아까 노력하는 걸 봤으니까, 요걸 apply가 타동사일 때, 이렇게 이걸 주어에 대한 제기 목적어, he 같으면 himself가 되고, one 같으면 oneself. 그래서 apply oneself to라고 많이 쓰는데, 이 뜻이 수거하고 종합용어, 기본용어, 수거자리에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apply oneself to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address 연설하는 건데요. 주소인데요. oneself to 같은 패턴이에요. devote 같은 말이는 dedicate도 좋고, dedicate oneself to. to이야. to는 로마 황제에 세금 받는 사람이에요. 세금 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말로 뼈 빠지게 일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힘을 갖다 발휘하는 걸 apply라고 그래요. 힘을 발휘하다. 지금 좀 이따 이제 뽀빠 얘기할 건데, 어쨌든 힘을 쓰는 거, 용 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이에요? 전력 투구하다 할 때, 온갖 노력을 다하다 할 때, address oneself to, 이거 다 이 같은 패턴입니다.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pplied는 적용하는 건데, 어떤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에 뭘 적용한다면 법의 힘 앞에서는 트럼프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에 끌려가서 그런 식으로 applied가 됐고, 어떠한 비슷한 톤을 가진 것들은 적용, 힘 발휘가 되는데, force 했으니까. 근데
stem. 그 다음에 어떤 힘이냐? 물리적인 힘보다는 추상적인 이런 메타포의 힘이라고. metaphors. 다 이제 요거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스탬프. 자, 프린트가 뭔지 아시죠? 도장 저기 인쇄 박아내는 겁니다. 같은 거를. 메타포는 약간 순이 있는 말인데, 메타포는 어떤 걸 말하죠? 여러분 이제 figurative usage라고, figurative speech 하면 비유적이라는 뜻인 거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모양을 줘서, 동물농장 같은 모양을 줘서 응용해서, 그게 그런 추상, 그런 발전된 뜻이구나. 근데 이 figurative countable이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imile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trope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거 trope가 바로 메타포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메타랑 높은 데 있다는 그리스 말이에요. 메타포. 형태가 이제 높은 데 있다고 해서 메타포라고 그러는데, 이 포는 bear란 말이어서 어는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고요. 어떤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계로 옮겨진다 이런 뜻인데, simile는 뭐냐면 요 단어 요 하면 비슷하죠. like가요. He looks like a beggar. 쟤는 거지처럼 보인다. 이렇게 추하게 입고 왔냐 뭐 할 때 like. 뭐뭐 like나 전치사 또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는 as, like나 as를 도입해서 그냥 그대로 적용한 경우를 similarly, 우리말로 하면 비유하는데, 비유법이죠. 직접 한 거죠. 이것이 직접 도구니까 직유라고 합니다. 직유. 비유할 때 유자를 써서 비유 중에서 직유가 있고 그게 아니라 숨어 있어. 숨으로 은자, 은폐할 때 은자. 그래서 그 뜻이 숨겨 있어. 저 사람은 뭐 사자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사나운 사람이란 뜻이고, 저 여자는 여우 같은 여자야. 아주 앙큼하다는 얘기는 슬라이하다는 얘기고, 이와같이 여우야. 여우 같아 하면 직유고, 여우야 하면 은유가 되는 거죠. 사실 여우가 아닌데 여우라고 불렀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나 결국은 이제 비유적 용법으로 쓰는데, 그러한 비유 중에서 이제 은유적인 것을 메타포라 들어있죠. 그 시의 메타포를 네가 가사의 메타포로 이해하느냐 등등. Bridge of Troubled Water 할 때 험한 세상에 다리가 돼요. 시가 실제 뭐 다리처럼 놓여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길은 안내자가 되어서 희생자가 되어서 할 때 메타포를 쓴 거죠. 어쨌든 이 메타포를 전달할 때 이거를 프린트 복사하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박아놓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상을 줄 때 여러분 impress라는 말 쓰고 명사는 impression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strong impression that 어쩌고 뭐 인상을 받았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거 impress, that image가 영상이죠. 그 image, that image is still impressed on her mind. 아직도 그 여자의 머릿속에 딱 새겨져 있다, 박혀있다. impress를 쓸 자리를 im을 쓰고 P로 시작하는 어근을 쓰면 뭐가 되죠? impress. 프레스가 언론의 언론을 더 프레스라고 하는데, 이건 인쇄기를 프레스라고 그러죠. 그대로 박아서 막 100만 장까지 씹고 그러니까. 자, 이 프레스와 같은 개념이 뭐예요? 이건 프린트죠, 프린트. im은 in이라는 접도, 이거는 on이라는 기능을 가진 겁니다. 근데 모양은 in이죠. 그래서 in이 다시 in이 박혀 나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가 그러니까 that figure, that image, that scene is still vividly imprinted on my mind.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 이미지가 그냥 꽉 그냥 그대로 그냥 박혀 있어. 잊을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이럴 때 imprint를 씁니다. 이 imprint가 접독은 표준말로 맞는데, 이거 그냥 프린트해도 마찬가지. 비유적으로 머릿속에 인쇄해 놓은 거니까. 인쇄를 박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메타포를, 그대로 박아두는 개념이니까, 비슷한 것끼리 비슷하게 박혀난다. 그러면, 아까 유유상종을 벌써 feather, flock together 하는데, 이게 머리에 딱 박힙니까? 독일어 같으면 gleich und gleiche, gehen gesellt. 완전히 그냥, 표현 스타일이 완전히 틀려요. 왜 영어는 그러냐? 자, birds는 새들이죠. 우선 이 flock은 명사일 때 어떤 동물의 떼인 걸 씁니다. 동물의 떼 중에서 이런 거 있죠? swarm. 이거는 벌써 벌레 때문에 우글우글 좀 징그럽게 모인 걸 말해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 크라우드의 동인데 크라우드 동사가 굉장히 많죠. 집합명사로서. 영어는 이렇게 수를, 좁혔다 넓혔다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게 많습니다. 플락은 동물의 때인데 늑대 때 같으면 뭐라 그래요? 개는 늑대의 종자니까 무슨 뭐뭐 오브 이렇게 단위명 오브 무슨 개인데 개 같은 경우는 뭐라죠? 늑대 같은 경우는 pack of wolves라고 이게 발전되면 what it came out with was only a pack of lies lie after lie 거짓말을 잘하는 동물의 대표는 서양에서 농부들 입장에서 늑대입니다. 늑대가 찾아와서 얘야 문 열어라 엄마 찾아왔다. 아닌 것 같은데요. 내 껍데기를 보면 모르겠냐. 나 네 엄마 양순한 너희 엄마야. 속지 속. 그러다가 열어주면 그냥 참 먹히는 거죠. 왜? pack of lies. 왜 이때는 패킹할 때 포장할 때 팩인데 왜 팩이 됐냐? 이건 나중에 하더라고요. 어쨌든 단위 틀다. 그럼 플락이 뭐냐? 얘기하죠. 플락은 동물의 떼거지인데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fly. 이렇게 fly니까 이게 뭐죠? fly, 좀 날아가는 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날짐승인 새들의 때, 그렇다고 까마귀 때는 플락이라고 안 해요. 그럼 그룹이라는 거 다른 말 써야 돼요. 그럼 어떤 새들은 보통 색깔이 뭐라고 봐요? 하얀색, 하얀 깃털이 정상적인 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fly, 플락. 그러면 날짐승인 플락 말고는 동물농장 다른 동물 때는 뭐가 있습니까? 하얀 털로 든 뭉게그룹 같은 동물 뭐죠? 뭉쳐다니는 동물 뭐가 있을까요? 서양인들의 양이죠. 그래서 a flock of sheep 여기서 이제 유명한 셰퍼드란 말이 왔죠. 자, 셰퍼드 나오면 이제 같이 합시다. 셰퍼드 허드는 동물의 일반적인 동물 때는 무조건 허드하면 돼요. 누의 때랑 소때 말때 전부 허드하면 됩니다. 그런데 허드인데 이거는 쉐입은 sheep이 줄어든 거예요. 왜 줄어든지 나중에 배워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셰퍼드. 그러면 셰퍼드 이게 막 알아요. 이게 경찰하면 군대에 쓰는 셰퍼드 군형견. 셰퍼드를 영어로 뭐라니? 혹시 셰퍼드인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셰퍼드는 셰퍼드 종이 아니에요. 그 셰퍼드는 어느 나라 개? 독일에서 나온 개 종류죠. 그죠? 경찰로 투쟁하는, 그러니까 적과 싸우는 그런 개인데, 원래는 양을 지키면서 늑대와 싸우는, 개를 셰퍼드라고 키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콜리가 나오고 뭐, 나라마다 다투는데, 이거는 뭐냐? 셰퍼드는 뭐라고 그럴까요? 쟤 세파토 같아. 아주 그냥 범위 잘 내봐. 세파토라는 개는 뭐야? 만약 쓰려면, 나 뭐 가상 표시해주고, 이 독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 말은, 셰퍼드는 개가 아니라는 거죠. 셰퍼드는 뭐예요? 양떼를 지키는 사람, 양떼를 지키는 사람. 이 허드가 나중에 시드 할 때 주의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때인데, 지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양을 지키는 것은 개의 의미입니까? 목동의 의미입니까? 목동이죠. 이거는 목축어 할 때 목에다가 동자동, 사람을 나타냅니다, 셰퍼드는. 그래서 꼭, 써줘야 됩니다. 그 셰퍼드, 이거 셰퍼드 하니까 긴데요? 그럼 차라리 그냥, 문맥에 따라서 그냥, 쉽독 하면 쉽을 지키는 독이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쉽독. 이건 셰퍼드예요. 셰퍼드들하고 다른 거 들어야지만 보통 이건 셰퍼드 말이죠. 셰퍼드는 개가 아니다. 일단 목동으로서 파수꾼으로서 사람을 나타낸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similar tone에서 쉐입이 비슷하죠? 보소? 같은 양입니다. 그 다음에 birds of feather flock together. 할 때 flock은 뭉쳐있다. 락이 뭐냐면 사물통 뭉쳐있는 걸 말합니다. 클락, 우리 시계 말할 때, 영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독일도 다 봐도, 시계, 당연히 여기 있으나 벽에 있으나 시계 아닙니까? 한 가지인데, 영어만 두 가지예요. 영어 하나는 클락, 10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할 때, 클락을 준비해서, 왜, 방송국에서 시계 볼 때는 내 시계 보니까 몇 시네. 이렇게, 아나운서가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벽에 딱, 그 시계. 시계 탑에 있는 그 시계. 박혀있는 시계는 클락이고, 갖고 다니면서 보는 시계는 뭐라 하죠? 와치라고 하죠. 와치라고. 하나, 보초가 지니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와 같이, 어쨌든, 락크는 클락, 플락, 등등, 이게, 잠겨놓은 거를, 클락, 플락처럼 이게 잠겨놓는데, 양들은 양몰이 하기 쉬운 게 뭐죠? 뭉쳐 다녀요.
이탈 안에는 잡히니까. 그래서, 이같이, 푹신푹신한 털로 뭉쳐다니기 때문에 플락이라고 하고, 그래서 유명한, 그죠.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이아손. 우리 영어로 말하면 제이슨이, 아르고베를 타고 뭘 갖고 오죠? 그 메데아에 대한 얘기죠. 여자의 말, 조언을 듣고 가서, 양털을 찾아와서, 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양털이 황금 양털이라며, 그죠? 황금 양털을 the golden, 뭐라 그러죠? 네? fleece라고 하죠, fleece. 이게 풀 같은 겁니다, fleece. 어쨌든, 양털, 아니면 새털을 나타난다. 여기서 새에 대보니까, birds of a feather. 이때 제일 중요한 문법은 이게 over입니다. 왜 over냐?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나와요. something of a difference라든가 over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컨대 a brute of a husband. brute가 이제 짐승, 야수라는 뜻입니다. husband. 남편은 남편인데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괴물 하나야. 그래서 짐승 같은 남편. 술만 먹었다면 와이프 자보다 패는 그러한 못된 남자를 brute of a man, husband 뭐 등등이 갖다 붙여서 이건 일종의 예술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오브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붙어서 다니는 한 중간 매체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뒤를 단수하고 이것도 어가 있으니까 일종의 단수죠. 그래서 단수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many brutes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어에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그런 것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요걸 마저 하겠습니다. 벌써 뭐냐 하면 오브는 기운, 뭐뭐로부터 기운. 그러니까 feather는 동물의 깃털을 말하죠. 털 같은 거예요. 새털 같은 거. 한 가지, 이게 어가 원인의 뜻을 갖기 때문에 한 가지 똑같은 깃털로 가진 새들은 뭉쳐 다닌다. 이 말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우선, feather 할 때, weather하고 비슷하게 또 ether가 되고, 더하고 넣네. 보니까 together. 이게 together는 gather란 말에서 왔죠? 이거는 gather인데, 이때는 왜 투가 붙으면서 걔가 이가 됐냐? 이거 맞춰지는 거예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물론 이게 이렇게 앞뒤가리 맞는 것은 두 운의 일치하고, 이거는 라임의 일치인데, 요런 경우는 이제 여성운이라고 해서, 라임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봤을 때 라임 같은 거, 운이라고 그러죠. 운에 대해서 좀 이따가 연장하다. 그 다음, 이거 끝난 게 아니라 하나도 운이 맞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